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상담사 2급 12회 때 나왔던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이라고 하는 2급의 과목이 되겠습니다. 이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심리검사,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통계적인 부분들도 시험에 나오고요. 신뢰도나 타당도 이러한 것도 여기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능검사부터 시작해서 성격검사 많이 있죠. 그러한 검사들과 그 다음에 해석하는 방법들, 그러한 것들까지도 깊이 있는 수준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12회에서 2급의 과목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곤란도라고 할게요. 문항 곤란도가 높았던 것이 바로 심리측정평가의 활용입니다. 가장 어려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심리측정평가의 활용을 앞으로 학습을 하실 때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느냐? 좀 깊이 있는 수준까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로샤 검사라든지 TAT라든지 이런 투사적 검사가 있죠. 투사적 검사의 해석 방법까지 공부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MMPI라든지 우리가 웩슬러 지능검사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도 조금 더 최근에 나왔던 개정판들이 있죠. 가장 최근에 나왔던 개정판들이 또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까지 정리를 하는 게 좋겠고 외워야 할 게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담 연구 방법론은 과학적인 부분이라서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응용하고 계산해 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심리 측정 및 평가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노력에 따라서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외워야 합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심리 측정 평가의 활용에 대해서는 이런 학습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61번에서부터 75번까지 15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1번 문제입니다. 61번 문제는 클로닝거가 심리생물학적 인성 모델의 기초에서 개발한 기질 및 성격 검사가 있습니다. TCI라고 하는데요. 기질 척도와 성격 척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해서 우리가 기질 및 성격 검사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개인이 자신을 사회의 일부로 이해하는 정도 가로 묶어볼까요? 자, 개인이 자신을 사회의 일부로 이해하는 정도, 이것을 측정하는 기질 척도는 이라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다 또는 이 문제 자체가 잘못 출제가 되기 때문에 모두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모두 정답 처리되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가답안이 나오고 나중에 최종 답안이 나오는데 그 최종 답안 나올 때 모두 정답 처리가 되었던 게 바로 이 문제가 됩니다. 왜 이게 잘못 출제된지 아십니까? 여기에 기질 척도가 아니라 성격 척도라고 해야 됩니다. 성격 척도라고 해야 됩니다. 성격 척도에 이 연대감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 연대감, 자율성, 그 다음에 하나 더 자기초월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성격 척도라 하는데 개인이 자신을 사회의 일부로 이해하는 정도를 우리가 연대감이라고 합니다. 연대감이라고 해요. 그럼 연대감은 성격 척도에 있는 건데 문제에서 기질 척도는 그랬으니 문제를 잘못 출제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여기를 성격 척도론이라고 했다면 답은 몇 번이 된다? 2번이 됩니다. 처음에 가답안 나올 때 2번으로 답이 되어 있었어요. 자, 문제가 잘못 출제가 되었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격 척도가 있다라고 했죠. 성격 척도가 있고 그 다음에 기질 척도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클로닝거의 심리 생물학적인 인성 모델에 기초한 거예요. 성격 척도는 연대감, 그 다음에 자율성, 그 다음에 자기초월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자, 기질 척도는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네 가지를 간단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극추구, 위험회피, 그 다음 사회적 민감성, 하나 더 있겠죠? 인내력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와 세 가지의 성격 척도와 기질 척도를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61번은 답이 없습니다. 이 문제 자체로는 답이 없다. 그러나 성격 척도를 한다면 답은 2번이 됩니다.
자신을 사회의 일부로 여기는 것, 이해하는 것이 바로 연대감이라고 합니다. 자, 62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2번 문제는 MMPI-A라고 나와 있죠. 이걸 우리가 청소년용이라고 합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 다면적 인성검사를 한다면 MMPI-A라고 하고요. MMPI second, 두 번째 판이죠. 자, 이것의 11가지의 내용 척도에 청소년에게 적용할 수 있는 4개의 척도를 추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MMPI-A의 내용 척도는 11개의 4개가 추가되기 때문에 15개가 되겠네요. 내용 척도는 15가지가 있습니다. 15가지가 있다. 거기에 추가된 내용 척도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낮은 포부 해당됩니다. 가정 문제 해당되지 않습니다. 품행 문제 해당되고 학교 문제 해당되고 소외 척도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4개의 내용 척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가정 문제 척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외워야 되겠죠, 여러분. 이건 외워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MMPI-A 내용 척도 4가지를 두 문자 암기법으로 정리해보면 자, 포자가 들어가고 학자가 들어가고 품자가 들어가고 소자가 들어간다. 그래서 소, 품, 포, 학입니다. 시작. 소품, 포학. 한 번 더요. 소품, 포학.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MMPI-A 청소년용에 추가된 내용 척도 는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죠. 소품, 포학. 이런 식으로 외우십시오. 가정 문제 아닙니다. 62번의 답을 2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63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63번 문제 MMPI에서 다면적 인성검사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상승 척도 쌍 이걸 코드 타입이라고 하죠. 코드 타입. 코드 타입은 대개 임상 척도의 해석에서 이렇게 숫자가 2개 내지 3개씩 나오는 것을 우리가 상승 척도쌍 또는 코드 타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 적절한 것은 이라겠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여기 63번 문제 별표 쳐주시고요. 여러분들은 임상 척도가 10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MMPI 척도에서 암기법이 어떻게 되죠? 첫 번째 건강염려증이죠. 그래서 건우 두 글자씩, 그 다음에 태반, 남편, 강렬, 10자리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경사. 자, 모두 10가지인데 숫자 매기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0입니다. 이런 식으로 숫자를 써놓고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보이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갖고 이 문제 만났다 그러면 이걸 써놓고 보셔야 돼요. 그래야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건우의 건자는 건강염려증, 우울, 그 다음에 히스테리, 반사회성, 남성성, 여성성, 편집증, 강박증, 정신분열증, 경조증, 사회적 내향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정리가 됐어요. 26입니다. 26을 제가 빨간색으로 26입니다. 그러면 우울하고 편집증이 만났어요. 우울하고 편집증. 자신 및 타인에 대한 불안이다. 좀 어렵죠, 여러분? 불안이 아니라 분노라고 합니다. 분노. 분노로 연결이 돼요. 이런 식으로 오답노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이 있습니다. 2번 우울이 있고 그 다음에 7번이 뭐죠? 강박증이네요. 강박증은 정신쇠약증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고 뭐 완벽주의 성격 이런 사람들 우리가 강박증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울과 불안 그리고 긴장을 보인다. 예, 이 내용이 맞습니다. 이 내용이 맞고요. 그 다음에 39입니다. 39, 3번은 뭐죠? 네, 히스테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9는 뭐예요? 경조증이죠. 경조증은 날뛰는 것, 뭐예요? 하이퍼매니아예요. 하이퍼매니아이기 때문에 내향적, 적대적이다.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여기는 오답노트를 사교적이다. 이것이 아니라 사교적이고 외향적인 사람, 사교적이고 외향적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39라고 합니다. 힌트는 여기 경조증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구가 있습니다. 건강염려증하고 9, 경조증이 만났죠. 분노와 신체 기능 저하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건강염려증에 대해서는 신체